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무기 개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신의주시 건설 계획 지도 활동도 보도했는데요. 네, 여기에 담긴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만에 무기 개발 현장을 찾은 건데 일단 좀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게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초부터 북한이 나름대로의 북한의 협상술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북한이 이제 미국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조금씩 강력한 메시지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11월 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언급을 했다 하면서 대북 압박 책동을 중단하라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실상 북한 외무성 발표라고 보면 되는데 예.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자신들이 그 지난 4월달에 일단 결속했다라는 표현으로 중지를 했는데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것을 바로 받아서 또 그 조총련계의 조선신보가 또 한번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에 그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 무기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현장에 갔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병진 노선 다시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미국한테 보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전술 무기라는 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좀 수위를 조절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작년과는 그럼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작년이랑은 많이 차이점이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도 했고 네. 지속적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는 뭐 가장 11월 29일 날 했던 화성 15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한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죠.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이 고조됐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상당히 수위를 조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전술 무기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전략 무기랑 전술 무기의 네, 이 차이는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예, 전략 무기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것은 무기 한 방으로 이 전체의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실 탄도미사일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략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에 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핵탄두 한 방이면 이 전쟁의 승패가 이제 결정이 나니까 네. 이제 그런 무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전술 무기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수위를 조절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 유복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네. 그 유복자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김정일 시대 때 개발을 했던 것을 지금 지속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새로운 무기 체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그래서 조금 개량한 거다. 뭐 개량한 네.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수위 조절이 된 거고 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방어용 무기 체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용이다. 공격용은 아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수위를 조절한 모습을 보였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복자 무기와 같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지금 뭐 방어 체계 등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참 북한이 나름대로 네. 수위 조절을 하면서도 예. 또 모호성을 유지해갖고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협상술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뭐 종류나 성능 이런 거는 언급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많은 분석과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무엇이지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예. 몇 가지 무기 체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이 수행한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리병철이 수행을 했는데 이 사람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고 네. 북한 내에서는 이제 이른바 미사일 4인방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박정천 포병국장도 같이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미사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사정포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한이 표현하는 이제 다연장 로켓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단거리 미사일 체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성은 지금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고도의 전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시험을 했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그것이 발사나 사격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발사나 사격을 했으면 사실은 어느 수준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이 됩니다. 물론 단거리 미사일에서 고도가 높지를 않으면 또 신의주였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예. 이제 파악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제대로 된 탄도미사일이었다면 이제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발사를 했는지 사격을 했는지는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북한 언론이 이와 동시에 신의주 개발 소식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의주시 개발 계획을 그러니까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 이렇게 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보도를 한 것도 어떤 좀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네. 이제 어저께 노동신문의 일면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네. 신의주 시에 대한 건설 계획을 일면에 이제 포함을 했고요. 이면에 이제 무기 사찰, 전술 무기의 시험을 감독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네. 순서도 아마 북한 당국에선 나름대로 계획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 의미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경제가 먼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신의주를 나름대로 경제 개발을 하고 여전히 뭐 북한이 말하는 경제 건설 총 집중 노선을 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못하고 있다. 네. 만약에 미국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다시 핵과 경제 병진 노선, 그러니까 다시 무기 개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런 고도의 메시지가 포함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나름대로 신의주를 선택한 것은 북한이 신의주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뭐 제 기억에는 6.12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김정은 예.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처음 방문한 것이 신의주거든요. 단둥이랑 바로 붙어 있고 북한은 신의주 경제 개발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의미로 또 신의주를 이번에 부각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런 북한의 행보에 미국은 뭐 북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인데 이 펜스 부통령은 2차 정상회담에서 뭐 핵신고나 폐기 계획을 갖고 와야 하지만 그 전에 또 핵 미사일과 관련한 목록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펜스 부통령이 MBC와 기자회견 중에 나온 건데요. 네. 예. 그때 이제 그 기자가 질문을 한 기회를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 목록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신고 목록은 받지 않겠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를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가장 강경한 대북 이른바 이제 CBID 이번에도 이 아시아 순방에서 다시 CBID를 우리 대통령이랑 만났을 때도 얘기를 네. 했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이제 표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 자체는 네. 지난 6.12 그 북미 정상회담이랑은 다르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확실한 북한에 대해서 전향 북한이 그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아니면 최소한 그것을 취하도록 뭔가의 시간표가 합의가 돼야만 지금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펜스 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이면서 또 구체적인 어떤 시기와 장소도 지금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원론적인 답변일까요? 아니면 좀 실질적으로 지금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뭐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앤드류 김 CIA의 그 한국 미션 센터 센터장이 한국에 지금 뭐 왔다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뭐 볼튼 보좌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13일 날 그 볼튼 보좌관이 이제 기자회견에 기자에 얘기한 거에 의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한다.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펜스 부통령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모든 것이 준비됐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준비됐다. 그렇지만 대신에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조치를 갖고 와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은 북미 간에서 장외에서 지금 장외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한 명을 풀어줬습니다.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또 이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 계기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억류한 그 만약 미국인을 계속 억류하고 있었다면은 예. 전체적인 이 대화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질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뭐 굉장히 빨리 또 이 일종의 석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의미는 여전히 북한도 미국과의 그런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고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조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다시 그 전에 북한이 뭐 인질을 3명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토 원비어
그 미국 대학생의 사망 사건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질을 억류했다 하면은 이것은 미국 국내에서 그 아픈 상처들이 다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늘 자신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했던 성취 중에 하나로 인질 석방을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만약 북한이 인질을 잡는다라면은 네. 이거 자체가 북미 회담의 동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도 빠르게 행동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명규 통일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남북 관계 또 비핵화 협상 조율 방안 등을 논의했다라고 전해졌는데 좀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뭐 조명균 장관의 그 방미는 뭐 네. 명확한 메시지를 갖고 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며칠 전에 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연설한 우리 조 장관 연설도 보면은 이제 메시지는 분명하죠.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재는 유지돼야 된다. 더불어서 미국이 얘기하는 이제 FFBD라는 거. 완전하고 이제 최종적인 비핵화의 조치에 대해서 한국도 같이 한다. 네. 다만 이제 더 방점이 찍힌 것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금 남북 관계를 계속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남북 관계가 이 북미 관계 비핵화보다 좀 앞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여론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통일부 장관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폼페이오 장관의 그 미 국무부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명확하게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 비핵화랑 같이 진전한다, 병행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조명균 장관은 앞서서 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 가능하다, 종전 선언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은 뭐 철도라든지 도로 연결 사업도 좀 지지부진합니다. 아직 올해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예. 물리적으로 조명규 장관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차례 3번에 걸친 그 남북 정상회담은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물론 네. 이번에는 이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하는 건 처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준비 기간이 그 전보다는 더 필요하긴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죠. 다만 우리 정부의 고민도 그렇고 북한의 고민도 그렇고 이번에 답방을 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방문보다는 확실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된 모습 또 예. 남북 관계의 한 단계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 모두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진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 정부는 지난 2차례, 두 번째,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릴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그것을 북미 관계로 풀리는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그런 또 기대를 갖고 아마 그 계속 조명근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히려 또 추진한다. 답방을 통해서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단계들이 오히려 또 원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죠.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번의 그런 그 또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지금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빠르게 해서 또 이 교착 상태를 풀어나가서 이 비핵화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 안보 이슈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